자, 오늘 수업은 우리 지난번에 그 봉산탈춤까지 했죠. 그래서 원래는 봉산탈춤 뭐 내용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진도가 좀 두려워서 최대한 일단 한 번은 빨리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막매가 찾을 수 있지? 제막매가부터 해설 강의를 일단 쭉 나가고 집에 가실 때 잠깐 집에 가실 때 과제물을 좀 받아갈 거야.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오늘 진도 제막매가 동동, 이생규장전, 시조 내편까지 쭉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이생규장전이 소설이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시험 범위가 많아. 이거 아마 도중에 몇 개 빠질 거야. 작년에도 좀 몇 개 빠졌거든. 뭐 산돼지라든가 뭐 광장이라든가 몇 개 빠질 거니까 학교 시험 범위가 공시가 됐니? 아, 공시됐어? 잠깐만 그럼 확인해봐. 제막매가 들어가죠. 이생규장전은 들어가고 시조 내편 들어가고 동동도 들어가고 송미인곡 들어가고 아이씨 불알 임경업전 나 네 말 듣고 X 글 거야. 임경업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돼지는 안 들어가? 산돼지 안 들어가? 산돼지 안 들어가고 태평천하 들어가고 쉽게 쓰여진 시 들어가고 니네 학교에서 광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광장 안 들어가? 광장 안 들어가고 그 학습활동에 있어. 아이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안 들어가고 작년이랑 범위가 똑같네. 오늘 강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태평천하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복습을 한 2번 정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해볼게요. 제막매가부터 할 건데 학교에서 배웠어?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빨리빨리 해도 되겠다. 그죠? 필기는 좀 알아서 여백 공간 활용하셔서 잘 하시면 좋고요. 자, 1. 이거 종류가 뭐야? 향가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향가의 기본적인 특성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 향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게. 신라시대 귀족 또는 불교문학이라고 하지. 왜 귀족 불교문학이라고 할까? 민성아, 향가는 무슨 문자로 기록을 해? 한자라고 하면 안 돼. 향찰 문자라 그래야 돼. 저기 찬우야, 누구야? 신규 상담? 몇 학년인지 몰라? 자리 없는데. 향찰 문자라고 하는데 지금 적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향찰 문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법 배울 때 좀 배워 놓으셔야 돼. 지금은 그냥 향찰 문자가 뭔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다 라는 것을 향찰 문자, 이건 필기하지 마. 이거 지금 흘겨 쓰는 건 적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민성이 초등학교 때 마법천자문 좀 읽었나? 무슨 자야? 돌석. 얘는 새을. 빨리 하자 그냥. 던질투. 마늘 따.
그래서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읽어? 석을 투다 이러고 읽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기로 하는 거야? 돌을 던지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체크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다 이렇게 읽어야겠지. 그러면은 요 두 글자는 한자의 어느 부분을, 뜻 부분을 이용해서 읽고, 쉽죠? 얘네 두 개는 한자의 어느 부분을, 부분을 이용해서 읽지. 이걸 나중에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면 뭐 음차다, 훈차다, 언제 음차 쓰니, 언제 훈차 쓰니, 뭐 조건 제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는 문학을 하는 거니까 그냥 형철문자가 뭔지만 간단하게 알면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향찰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향찰문자로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근데 신라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였다고. 한자를 아는 계층이 곧 향찰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작가층이 되겠지. 그때 당연히 귀족사회, 그 신분사회였으니까 귀족들. 그 중에서도 신라 하면은 상당히 유명한 거 뭐? 화랑. 얘들 한문을 아니까 향찰문자로 글을 쓸 수 있었다. 그 향가를 쓸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누가 한자를 알아야만 했냐면 신라시대의 종교, 불교, 승려들, 금강경 이런 거 뭐 다란이경 이런 거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자를 알고 있는 계층, 귀족 그 중에서도 화랑, 그 다음에 승려들이 향찰문자로 향가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가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향가가 전해지는 게 25개밖에 없어. 25개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귀족적인 그냥 화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든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불교적인 그냥 종교적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2학년 과정에서는 좀 막연한 수업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고전문학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좀 많이 나오는 게 요건 적지만 필기하실 때 선생님 이렇게 흘려 적는 건 적으실 필요 없어.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생무상이야. 좀 이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생무상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형태가 네 줄짜리 사구 한 줄 한 줄을 구라고 해. 그 다음에 8줄짜리 그 다음에 10줄짜리 4줄, 8줄, 10줄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막매가가 뭐 눈으로 세보시면 알겠지만 10줄짜리야. 이 19치향가를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보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정형성이 있어. 좀 이따 설명할게. 정형성은. 참고로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 19채 향가를 특히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뇌가라고 이름을 바꿔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초 지식이야. 잘 안 나와. 단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지금 제막매가를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 정형성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정형성에 대해서만 19채 향가의 정형성에 대해서만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19채) 향가의 형태적 측면만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3단 구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보통 머릿말, 본문, 맺은말,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기, 서, 결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총 10줄짜리니까 한 줄 한 줄을 구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19부터 49, 59부터 5, 6, 7, 8, 9,
그 다음에 99에서 19 마지막 두 줄. 4, 4, 2. 그때 이 3단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보니 시조에 영향을 줬다고 봐. 시조도 3단 구성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가사 같은 경우도 3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을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신라 시대 때 향가고 조선 시대 때 시조니까 향가가 영향을 준 거야. 받은 게 아니라 신라가 먼저였으니까. 그 다음에 내신 공부하실 때 좀 잘 안 나와 사실 이런 거. 더구나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많아가지고 이 결 부분에 정형성이 있어. 얘를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낙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그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해야 돼. 여기 보시면은 여기 9번째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 별표를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저게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 시조의 마지막 3단 구성에서 종장을 시조의 종장을 삼음절로 시작하는 것과 연결됐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단 구성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점에 정형성이 있듯이 시조도 3단 구성의 마지막 종장에 삼음절로 해야 되는 정형성이 있지. 그래서 정형성에 영향을 준 거야.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시조도 감탄사로 시작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정형성이라는 그 성질 자체가 좀 연결되는 거라고. 시조를 감탄사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형식적 측면에서 연결된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이따 우리가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 시조도 배우기 때문에 이 제막매가와 시조가 묶였을 때 그 형태적 측면의 연결고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3단 구성의 영향을 좀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의 시작점의 영향을 공부할 수 있으셔야 돼.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 다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칠판을 안 지우고 할 수 있나? 제막매가를 봅시다. 제사 지낼 거야. 망할 망자거든요. 요 망자가 망할 망자인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죽음을 나타내. 누이를 나타내. 누이. 그래서 제목을 해석해버리면은 제막매가 누이가 죽어서 제사 지내는 상황. 그럼 이제 요렇게 묶어버리면 추모적 성격. 이 작품은 제사 지내면서 슬퍼할 거니까 누군가를 추모한다 그러죠. 추모적이고 슬프잖아. 애상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죽음으로 해석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망이 뭐가 돼? 시적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누가 죽었다고? 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얘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막매가 누가 지었대? 월명사가 지었대. 승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승려가 지었으니까 당연히 불교적 색채가 나올 거고요. 참고로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고전문학에서 불교적 색채를 잡아낼 때는, 써도 보이나 이거?
인생무상이라는 이미지가 잡히는 경우가 많고, 불교에서 다시 하나 더, 저기야 찬우야 냉장고 음료수 좀 넣어주고, 선생님 지갑에서 그 카드 가져가가지고, 파란색 카드 있지, 삼성카드, 음료수 좀 사다 줘. 아니,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야, 무슨 아이스크림을, 어우 씨, 한 달에 무슨 한 30만 원씩 사. 나 VIP 고객 되게 생겼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불교지. 그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뭐라 그래? 불교에서. 윤회사상이래. 야, 니네 나루토 알아? 나루토? 나루토에 보면은 그 예토 전생, 그거 말고 이 새끼야. 사스케 눈깔 나중에 회색 눈깔로 돼가지고 전생한이 아니라 무슨 한이라 그래. 전생하는 저기 보루토가 가지고 있는 눈깔이고. 사륜한이 나중에 만화경 사륜한이 3번 더 진화하면 뭐가 돼? 나루토 몰라? 윤회한 되지, 윤회한. 윤회한의 가장 큰 능력치 중에 하나가 뭐야? 왜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지랄이야? 윤회한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야? 그 페인이 나뭇잎 마을 쳐들어왔을 때 신라청청 해가지고 나루토가 막 차크라 쏘면은 윤회한 가진 그 가부토인가 그 새끼? 그 윤회한 가진 눈깔이 어떻게 해? 그 차크라를 전부 다 없애버려. 그 눈깔 보면 눈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윤회사상이 뭐냐면은요, 죽음과 생명이 결국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거지. 뱅뱅뱅 도는 거에서 그 윤회한 눈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그래서 이 윤회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불교의 무슨 사상이야? 공사상이야. 빌공짜. 인생 뭐 없네. 그래서 인생 무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회안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드는 차크라를 빌공짜, 무로 돌리는 능력이 나루토의 윤회안.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지? 아무튼 그냥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무슨 사상? 윤회사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한번 봅시다. 칠판을 한번 싹 지우고 화면을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야겠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누이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생사의 길은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 화자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 화자는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에 있음에, 여기에 있음에,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 나와요. 이승 현재 공간, 그 다음에 무슨 공간? 이별의 공간. 왜 이별의 공간일까? 누이는 죽어서 저승으로 갈 거니까. 그죠? 머뭇거리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머뭇거린다 이 말은 내가 누이를 따라 같이 자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얘를 두려움의 이미지로 문제를 풀다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망설임. 내가 누이 따라 죽을 순 없어.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따라 죽을 순 없어. 무서워. 머뭇거려. 두려움, 망설임. 요 단어로 선지구성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나는 가나다. 현대번역은 할 수 있죠. 나는 간다. 여기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죽는다. 라는 말. 유언이죠, 유언. 정확하게 적을까? 나는 이제 죽어라는 누이의 유언이야. 그런데 못다 이루고. 나는 이제 죽어라는 말, 마지막 유언도 못다 이루고. 여기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일치성주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망매가의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 거야. 다음 중 영상에 들어갈 수 없는 장면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누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간다라는 이것은 누이의 유언이야. 그래서
약간 인용 형태가 되는 거야.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누가 되는 거죠? 화자의 누이가 돼. 이거랑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종종 건드려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나는 요거는 화자야. 그래서 여기 나랑 주의하셔야 돼. 위에 나는 누이고 아래 나는 화자야.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네 줄을 읽었어. 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잠깐, 민호야 잠깐만 앉아있어. 저기 누구지? 가희야! 잠깐만. 가희야! 아까 그 영상 어떤 건지 알지? 이걸로 얘 들으라고 해줘. 2개야 영상. 야, 그 영상 2배속으로 듣지 마. 안 되는구나 참. 아무튼 못다 이루고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네 줄 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이제 서가 돼. 보면은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끊어질 때 마침표가 하나, 둘, 셋, 넷 마침표. 하나, 둘, 셋, 넷 마침표.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돼. 3단 구성 나누라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비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 부분을 선생님 이때가 좀 필기를 다시 할게요. 어느 갓을, 가을이야 가을. 그러면은 어느 가을날 이른, 좀 빨리 불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이러면 돼. 나뭇잎이 떨어지는 잎, 나뭇잎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비유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을. 이겨서 보자. 떨어지다. 얘가 하강적 이미지야. 얘가 뭘 나타내는 거야? 누이에 죽음을 나타내겠죠. 나뭇잎이 떨어졌대요. 그 나뭇잎이 누가 되는 거야? 누이가 되는 거야. 자, 나뭇잎이 왜 떨어졌대? 바람 때문에 떨어졌대. 이게 뭐가 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고. 언제 떨어졌대? 가을에 떨어졌대. 그러면은 가을이 뭐가 되는 거야?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데, 바람은 바람인데 이른 바람, 때가 좀 빨리 불어버린 바람. 그러니까는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갑작스럽게 죽은 거를 뭐 한다 그래? 요절한다 그래. 그래서 이른이라는 뜻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누이의 요절. 이 요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석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풀어준 거야?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비유적인 단어의 연결고리를 좀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막매가 문제 푸실 때 표현상의 특징 중에 이런 서술의 선지가 많이 나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라는 말이. 그래서 고도의 높은 수준의 이 말이야.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선생님 이게 왜 높은 수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할 말 없어. 국문학자들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한 가지에 나오고 가는 건 모르는구나. 자, 요 문장을 보시면 결국 요거를 해석해 보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 누이가 요렇게 붙어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똑 떨어진 거야. 죽었다고. 그런데 같은 가지에 붙어 있었대. 누가? 내가. 그럼 화자도 같은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그럼 나뭇잎은 누구에게? 이 가지에게 의탁하여 이 나뭇가지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새싹이 난 거니까 새싹이 돋아오른 나와 누이를 자녀로 놓고 우리 나뭇잎이 새싹을 피게끔 영양분을 제공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준 이 나뭇가지, 얘를 뭐라고 놓는 거야? 부모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은 한 가지에 낳았다 이 말은 나와 누이가 같은 부모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하단가지, 한 가지, 한 부모, 같은 핏줄. 요거 문제 푸시다 보면은요, 다른 단어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혈육.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3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암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머릿속에 숙지한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될 거라는 고집을 피우시면 안 돼.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국어 영역이라는 것은 유사 맥락의 다른 표현.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나중에 비문학 공부하시면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진술의 원리라는 게 있어. 수능 시험지에는. 나중에 언젠간 배우겠지. 요렇게 외우지 말고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 가는 곳 모르는구나. 자, 칠판이 좀 좁은데 가는 곳 모르는구나.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올 겁니다. 화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1구에서 4구까지는 뭐라 그랬어? 두려움. 그죠? 근데 지금 읽은 게 뭐야? 5구에서 8구까지죠. 죽어서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겠다. 함께 살았는데도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인생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자, 아까 불교에서는 인생무상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칠판 지울게. 여러분들 교재가 아니라 변형 문제에서 인생무상의 요소를 찾을 때는 잠깐만, 인생무상의 요소, 아유, 너 절로 가라. 인생무상의 요소를 찾을 때는 사실 어디 갔어? 요 네 줄. 이게 인생무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야, 화면 좀 올릴게요. 아야, 요거 별표 쳐놓으라 그랬죠? 9번째 줄의 시작을 감탄사로 해야 되는 거. 정형성. 그때 여기에다가 필기 공간이 좀 있으실래나? 두 가지를 적으면은요, 밑에 현대어풀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1. 시상 전환의 효과가 있든가. 2. 시의 흐름을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의 한마디로 끄 웅투시키는 집약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사람마다 그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상의 전환이라고 보거든.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아까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인생무상을 느꼈지.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합니다. 아, 감탄사. 미타찰. 여러분들 교재에도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 미타찰이 뭐냐면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천국이 있다면 불교에는 극락이 있는 거야. 미타찰,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거야. 만날 것을 확신한다. 재회. 그런데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봐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끝나면 안 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아까 불교에서 이걸 무슨 사상? 윤회사상. 그러니까 앞쪽이 인생무상이라면 굳이 나누면 다시 태어나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사상이 되는 거야? 불교의 윤회사상이 되는 거야. 다시 만나볼라. 자, 이 나는 이제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죠. 누가 되는 거고? 화자가 되는 거고.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별표를 다시 박을 겁니다. 나는 기다릴 거야. 당신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인생무상이 느껴지지만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나는 너를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또 명색이 내가 승려인데
도 닦으면서 뭐 할 거야? 기다릴 거야. 의지적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옆에다 적으시던 어디다 적으시던 선지에다가 보통 의지적 태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고요. 종교적 승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종교적 극복 의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까지 해서 우리가 제망매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 그죠? 여러분들 교재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칠판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싹 다 지우고 잠깐만. 아이씨.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표가 하나 그려져 있네. 이건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앞에서 다 설명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서술되는 표현들이 조금 다르죠. 인간의 운명을 떠올린다. 죽음을 떠올린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같은 부모이기 때문에 누이의 죽음에 자기가 쌩깔 수가 없잖아. 자기 누이가 죽었는데.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핵심 정리 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아까 다 적었던 거 나와요. 19채, 추모외상적, 그 다음에 불교사상 찾았으니까 종교적.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 재회소망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나뭇잎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랬지. 그거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한 거야? 자연현상에 빗대었다. 빗대었다라는 것을 비유한다고 하는 거야. 빗대었다, 비유했다. 그 다음에 하강, 죽음의 분위기. 원래? 얍! 우연이야. 얘가 음성인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연이야. 하강, 떨어지다. 하강, 죽음 이미지. 하강, 죽음. 그죠? 하강, 죽음. 그 다음에 여기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쉽죠? 자, 다 설명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마무리 잡으시면 되고 여기 전체 구성까지 다 나왔고 전체 구성, 아유 지웠네. 기서결 다 적어드린 거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제망매가 마무리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밑에 페이지 번호 나오는데 학습활동 185, 186쪽은 좀 보세요.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뭐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186쪽에 4번을 보시면 모죽질환가라는 작품 하나 더 나오죠. 이거 학교에서 했니?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니네 학교에서 마지막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 이거 해석상의 이견이 있고 이거는 되게 좀 까다로운 작품인데 마지막 문장 다본 맞사리 요 문장 여러분들 교재는 다북숭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해석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니? 기억이 안 나죠? 하셨어? 자, 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밑에 여기에 별표를 치세요. 이거 내려고 좀 집어넣으셨을 건데 여기 안 나와. 요거는 요 표가 상당히 중요한 표야. 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제목이 드고 모죽지랑가인데 여기다 써줄까? 이거 지울게. 화란이야. 그 다음에 추모한다. 아까랑 성격이 좀 비슷하죠? 누구를? 죽지랑. 이 시적 대상이야.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모죽지랑가가 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화랑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팀원들이잖아. 그죠? 금수저들의 어떤 그런 동호회? 그게 화랑인데 이렇게 멤버들이 대여섯 명씩 이제 1조, 2조 뭐 이렇게 지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다니는 거라고.
그때 그럼 각 팀마다 뭐가 있어야 돼? 조장이 있어야죠. 그 모임의 우두머리. 걔를 뭐라고 불렀냐면 곡갈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곡갈,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죽지랑인데 팀원 중에 누가 있었던 거야? 두고가 있었는데 뭐 두고 엄마가 아파. 간단하게 하면 두고 엄마가 아픈데 이제 죽지랑이 이제 야 니네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이러고 막 뭐 배려를 좀 해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두고가 죽지랑을 겁나 좋아했겠지. 근데 뭐 뒤졌는지 늙었는지 얘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아우 마음 아파 이러고 쓴 거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현대어를 좀 현대어를 좀 같이 보면서 잘 따라 보세요. 간봄 그림에 지나간 봄을 지나갔으니까 얘는 과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봄을 내가 뭐해? 그리다, 그리워해. 근데 이 작품은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다. 그 지나간 봄은 죽지랑이 살아있었을 때, 죽지랑과 함께 했을 때를 그리워한다. 이 말 자체가 지금은 죽지랑이 내 옆에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우리 시름, 울게 하는 시름이다. 죽지랑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부는 바람도 흔들리는 꽃잎도 전부 다 죽지랑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으로만 보인다.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다.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다 슬퍼한다. 뭐 이런 뜻이야. 아람 나토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아름다웠던 현대로서는 짓인데 옛날에 이게 모습을 나타내. 그 모습이 살쯤 비니죠. 주름살이 지는구나. 여기다 필기하는 게 나을래나? 여기다 적자. 아름다웠었다. 회상. 근데 주름살이 생겼다. 늙음. 한탄. 인생무상. 고전문학에서 늙음을 한탄할 때 대부분 인생무상 나옵니다. 그 약간 공통 차이점을 잡아낸다면 제망매가와 동일하게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성격의 좀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은 다르지. 제망매가는 불교적 색채의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그냥 늙음에 대한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눈 돌릴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낙부앞뒤 짓소리, 만나보기 이루리. 잠깐만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내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낭이요, 얘는 몇 줄짜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짜리니까 아까 제망매가 같은 무슨 낙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낭이요, 죽지랑이시요, 그릴 맞삼이,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이거 인생길이겠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 길에 화면을 좀 올릴게. 오늘 강의 들으시고 선생님이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 강의의 영상을 오늘 찍는 거 올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던 것들은 또 작년도에 찍어놓은 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혹시 작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유튜브 강의 복습하시고 솔직히 유튜브 강의 난 잘 안 들을 것 같다. 선생님한테 뭐 개인적인 부탁을 하시든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보충을 이제 하나하나 다 해줄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강의 보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 봐봐.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셨던 당신이 늙으셨군요. 뭐 병 걸려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잠깐만이라도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됐죠? 다북숙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 두 가지로 해서 그러는데 다북숙은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요. 쑥이 무성하게 자란 마을이란 뜻인데 쑥이 무성하게 자란 마을이란 뜻인데 이 다북숙 마을을 뭘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무덤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운 마음은 죽어야만 그칠 것이다.
무덤에서 내가 겨우 잠이 들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자겠다, 못 자겠다. 못 자겠다. 얘를 무덤으로 해석하면 무덤에서 잘 밤이 있을 거야.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잠이 들 거야.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의 그리움 속에서 내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무덤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운 마음은 죽어야만 끝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려움이나 근심, 시련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련 속에서 잘 밤이 있겠느냐? 이걸 약간 서리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이 들 수 있겠느냐? 내 길이, 내 인생길이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나는 서리법,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거야. 왜?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사실 이거 말고요.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뭐 학교에서 그러기까지는 안 들어갔다고 보고 그냥 아까 여쭤봤던 게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셨으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 서술형으로 내기 너무 좋거든.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근데 왜 이건 서술형으로 내기 좋을까? 다 틀려. 그리고 서술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객관식으로 내면은 학생들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답률이 높아서 좀 공부를 하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려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요 밑에 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니까. 자,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눠보면 내용적으로 제망매가는 슬퍼하면서도 재회를 기약하는데 모죽질환가는 추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얘는 추억은 없어요. 그죠? 키워드 추억이 있냐 없냐. 됐죠? 그 다음에 또는 얘는 슬퍼하는 정서적 측면이 나오지만 얘는 슬퍼하는 측면이 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사실 되게 억지스러워. 내용적으로 당연히 추모적이라서 슬픔은 들어있어야 돼. 형식적 측면에서는 19채, 얘는 8구채. 됐니? 좀 잘 봐놓으세요. 이거 말고도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만드실 때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 공통적으로 둘 다 인생무상 들어있고. 하나는 불교적 색채가 느껴지지만 하나는 불교적 색채가 느껴지지 않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가족이 아니고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 분석형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내가 비교 분석형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비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요 내용만 공부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모죽 질환가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188페이지에 이제 동동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강의 영상 끊고.